안녕하십니까. 경북대 명예교수 이광필입니다. 오늘은 그 독서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2020년 하비 다이아몬드에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해서 독서를 청소하면 왜 병과 비만이 사라지는가 라는 내용과 제 속이 편하면 노후가 편하다의 건강지도 불로장생 지도와 연관해서 독서 지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지도는 독을 어떤 것이 독서를 생성하는가, 그래서 그 중에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그 활성산소는 여러분들이 가식, 과로, 그다음 튀긴 음식, 구운 고기, 산화기름, 자외선, 바이러스, 박테리아, 농약, 유해물질, 약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이미 제가 활성산소에서 말씀드린 이 활성산소가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렉틴이라고, 요 렉틴 구조가, 여기 화학 구조가 이런데 끈적끈적한 것들이 결국은 장에 들어가서요, 장을 누수시켜서 림프선, 분비선, 혈류에 접근해서 그 염증을 유발하는 독소를 유발하는데, 결국은 이 장이 나쁘면은 요 렉틴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이 활성산소는 이게 더욱 혈류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의 과다 섭취는 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콤한 과일의 과다 섭취는 독이다. 그래갖고 이게 미토콘드리아를 방해하는 독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당은 직접 간으로 가서 중성지방하고 요산을 전환해가지고요, 이게 심혈관계를 유발하는데, 요거 왜냐하면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하고 과당이 결합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결국 심내혈관에 질환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지방간, 그 다음에 비만과 당뇨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자체에 이렇게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라든지 인황, 포화지방, 그 다음에 요 뉴라민산 등이 있어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거 떠나서 또 이제 그 육류 안에 항생제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 촉진제라든지 GMO사라든지 요런 게 들어있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독소를 흡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게 생성해서 요게 이제 결국은 독소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온 기관을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지방에서 생성되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에서 암모니아, 요산 등이 결국은 독소인데요. 요거를 우리가 물로 잘 청소를 해야지 우리 몸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건강지도 만들어 놓은 건데, 요런 것들에 의해서 모든 병이 생기는 거고요. 요 활성산소는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요 건강지도는 제 자료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의 신비가 이렇게 보듯이 우리가 요 림프선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 혈관이 쭉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뼈라든지, 그 다음에 피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우리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요 몸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가다하게 들어오는 독소를 어떻게 방어하고 배출하느냐,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소가 우리가 피부, 장을 통해서 독소가 들어오는데요. 요게 간에서 이제 우리가 해독을 시켜서 결국은 피부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장으로 보내서 폐로 보내서 배출을 하는데, 만약에 초과된 독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 건 우리가 몸에 저장이 된 독소는 지방, 두뇌, 간에 저장되고요. 수용성은 조직, 관절, 근육이 저장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독소가 저장되어 있으면 증상이 여드름부터 시작해서 관절염, 당뇨, 설사, 변비, 그죠? 비만, 심혈관, 이게 모든 병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비 다이아몬드의 질병의 7단계를 보게 되면 독소에 의해서 이 병이 암까지 가는데, 1단계가
무기력증, 식욕부진, 2단계가 독혈증, 고열, 3단계가 가면 증상, 설사, 가려움, 콧물, 염증, 4단계, 5단계 궤양, 6단계가 경화증, 7단계가 암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무기력증은요, 우리가 에너지가 인생의 필수 그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흡수해서 배출하는데 각종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에 진입을 하는데, 문제가 독소의 양이 많을 때, 몸에 제거할 수 있는 독소의 양보다 몸에 들어오는 양이 많을 때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수면하고 휴식을 통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경고음이라는 게 우리가 몸에 사인을 주는데, 이게 이제 짜증이나 신경질, 그 다음에 식욕부진, 무기력, 요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독소가 양이 많이 들어왔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단계가 이제 독혈증인데, 그게 그 잔여 독소들이요, 혈관, 임파선, 신체 각 조직에 침투를 해가지고요, 요게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잔여 독소가 되는데, 요걸 제거돼야 되는데, 요거 제거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데, 다음 단계인데, 요게 우리가 인간이 질병하면서부터 진화해서 자가치료법이라고, 바로 고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열을 발생시키는데, 요 발생해서 독소를 잘게 쪼개서 액체 상태로 해서 혈관으로 스며들게 해가지고 독소들을 우리가 장이나 방광, 폐, 피부를 해서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열이 난다 해서 절대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주 가벼운 음식, 과일이나 주스 등을 마시면 조용히 휴식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3단계로 이제 만약에 열이 나고 나서 그래도 우리가 감염 증상이 나는 것은 그 몸을 보호하는 방어 메커니즘인데요. 우리가 40개 피부 구멍에 독소를 정기적으로 배출하고 이렇게 있는데, 설사나 가려움, 콧물, 눈물, 신경이 예민해지고 화가 나고 걱정이 많이 되고, 이런 것이 감염 증상의 예인데요. 그 다음에 잠이 안 오고 잠을 또 깊게 못 들고 생리불순 하는 것도 감염 증상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여름 잠 안 온다 그러면 독소가 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기력증, 독혈증, 감염 증상이 무시돼서 이거 계속 몸에 자리 잡게 되면 더 지독한 놈이 서서히 몸을 공격하는데, 그게 4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계가 염증인데, 염증은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오는 거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경고음입니다. 그래서 염증이라는 건 독소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 침투해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독소를 제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감염 증상이 생긴 다음에 발전하면 피부염이 생기는데, 습진, 건성, 루푸스 같은 것들이 피부염의 일종이에요. 약물을 사용하면 통증이나 증상이 잠깐 사라지지만 문제의 본질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4단계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요. 만약에 그래서 또 독소가 계속 증가하면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위궤양인데요. 그게 피부 점막이나 흘러서 상처가 난 상태를 궤양이라고 하는데, 요게 세포와 조직이 상당히 독소로 공격을 받으면 궤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궤양이 입에는 구내염이고요, 위에는 위궤양이에요. 그래서 위궤양이라는 것은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우리의 시도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도와주지 않고 약물을 사용해서 오직 증상만을 제거를 한다면 무시무시한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화증인데요, 흉터는 경화증의 형태인데 조직이 딱딱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궤양이 있던 곳에 다른 조직이 함께 와서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독성 물질을 격리해서 다른 장기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안간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건전한 생활, 헛된 음식, 독성이 가득한 약물을 몸에 퍼붓는다면 세포는 고유의 유전적 성질을 변형시켜 난폭해지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난폭해지고 미쳐버리는 상태를 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암 한 10에서 12년 걸리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건강한 상태로 살다가 죽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불건전한 생활, 헛된 음식 먹고 독성이 가득한 약물을 몸에 퍼붓으면
독소가 협력해서 당신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포가 난폭해서 미쳐버리는 현상이 암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한국이 암이 굉장히 많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질병의 7단계 보면 1단계 그 독소에 의해서 무기력증, 독혈증, 과민 증상, 염증, 궤양, 경화증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독소 때문에 일어나는데 결국은 제가 그 독소 지도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독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불로장생 지도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동물성 단백질 주고 채식 위주로 하고 물도 충분히 먹고 혈중 노폐물을 줄이고요. 가당 액상도 안 맞게 들고 아까 얘기했듯이 렉틴 식품을 가능하면 피해야 돼요. 요거는 렉틴 표를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가 포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그 노벨상 나와 있듯이 우리 산세포가 이 백조등 뜨는 세포가 며칠 만에 죽고 살고 이러거든요. 그 죽은 세포를 잡아먹는데 우리가 계속 과식하고 이러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독소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칼로리도 제한하고 단백질도 제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줄기세포도 우리가 모든 몸의 그 장 기능하고 모든 역할을 하는데 모두 칼로리 제한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노화시대 텔로미아는 우리가 DNA 말단 부분이 자꾸 짧아지는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비타민 D를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불로장생 지도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우리 몸은 항상 건강한 상태로 살다가 죽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